송영길 당대표가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했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당대표의 사과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계속해서 조 전 장관을 적극적으로 두둔하고 있는데요. 사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친애하는 벗 정청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잡서를 드립니다. 본인의 책을 잡서라고 표현했군요. 그간의 위로와 격려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라고 조국, 친필 서명까지 한 책을 선물 받았다라는 걸 정청래 의원이 올렸습니다. 고맙게도 친필 사인해서 보내주셨다. 부지런히 읽고 있습니다. 언론의 왜곡과 과장, 검찰의 무도함과 잔인함, 디테일이 펄펄 살아있습니다. 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잡서. 겸손한 표현이겠죠. 김병민 비대위원님.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정청래 의원님. 조국 전 장관은 정청래 의원한테 굉장히 고맙겠죠. 책을 여러 권 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조국 전 장관이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고 응원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왔던 것 같습니다. 지난 4.7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민주당에 있는 초선 의원들이 이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예를 들어서 언급을 했는데 그 의원 중에는 지난날 조국 전 장관 문제가 불거졌을 때 누구보다 조국 전 장관 지키게 나섰던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2019년도에 조국 전 장관 사태가 터졌을 때 민주당의 반응, 그리고 지난해 총선을 거치고 나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 이후에 조국 전 장관을 지키려고 하는 또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들과 그리고 올해 4.7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조국 전 장관을 바라보는 모습들이 다 저마다 굉장히 다르게 행동하고 다른 말이 이어지는 모습들을 저는 충분히 지켜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나 시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보는데 그중에서 아주 한 길을 꾸준하게 걸어왔던 정치인 중에 하나가 정청래 의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은 필요했겠지만 하지만 정청래 의원의 생각과 뜻과는 달리 민주당에 있는 많은 인사들은 내년도 3월에 있는 대통령 선거를 지켜보면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드러날 것 같아서 앞으로 민주당이 조국의 시간, 그 조국의 늪에 좀 빠지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어려움을 겪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야당 비대위원의 견해였고요. 조국의 시간 책 속에 윤 전 총장과 검찰을 비판하는 이 같은 내용이 있는데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재조명받고 있다고 합니다. 2명의 대통령 감옥 보낸 윤석열, 문 대통령도 잠재적 피의자로 인식했다. 윤석열은 공격자, 태군 넘어 군주가 되기로 한 것이다. 라고 조국의 시간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금태섭 전 의원의 발언, 어떤 발언이길래 재조명되고 있을까요? 들어보시죠. 윤석열 검찰총장 휘하에 거의 모든 요직을 특수통 검사로 채운 것은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렇게 하면 검찰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언젠가 큰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여러 차례 충고를 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어떤 그 시스템보다는 인사에 대해서 너무 믿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낼 때 언젠가 문제를 일으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민정수석께서는 예전부터 잘 알던 사이고 수사가 다 끝났을 때 전화해서 선배님 이제 그만하시죠. 그러면 그만할 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권력기관을 다루는 것이 지나치게 안이한 관점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취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발언이 다시 회자되고 있는 이유는 김광산 검찰 출신 변호사님, 당시에 금태섭 의원은 분명히 경고를 했었다는 겁니다. 시스템을 믿어야지 그렇게 사람을 맹목적으로 믿지 마라. 그러자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워낙 학교 때부터 잘 알았고 다 이신점심이라 전화해서 선배님 그만하시죠 라고 하면 언제든지 중단할 거다라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본인의 충고를 무시했었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막상 책에서 다시 한번 보시죠. 본인에 대한 수사 등이 이어지자 이렇게 윤석열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갑자기 절대적인 비판으로 조 전 장관이 뒤바꿨다라는 어떤 그런 취지의 논란인 것 같은데 김광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목? 근데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무도하다고 하면 그 책 내용 보면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런다면 사실은 윤석열 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 어떻게 보면 자기 직을 걸고 반대했어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아마 윤석열 총장이 총장으로 취임하기 이전부터는 윤석열 총장에서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금태섭 의원 이야기에 의하면 아니
이제 검찰총장도 아니고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장이 있을 때 얘기예요. 아니, 중앙지검장한테 뭐 총장 권한처럼 이렇게 많은 권한을 줘서 되겠느냐. 이건 나중에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본인이 나는 윤석열 총장하고 대학 선후배고 선배님 형이 그만하시죠. 그러면 그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민정수석이라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인사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좋게 말하면 순진하고 순수하고요. 좀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유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 깊이가 없는 거죠. 대한민국의 어떤 중앙지검의 검사장 아니면 총장 이런 권한을 가진 걸 그냥 뭐 자기들에게 불리한 수사라면 선배님 이제 그만합시다 하면 그만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게 정말 진심이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국정농단이랄지 적폐수사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의 4차장 검사를 자리를 만든 게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때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중앙지검의 특수통이 제일 검사가 많고 수사할 수 있는 역량이 높아진 게 바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때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까지 조 전 장관이 자기에 대한 수사를 하기 전에 검찰에 그렇게 친화적이고 특수통을 갖다가 굉장히 더 옹호를 하고 키워주려고 했던 거하고 그 이전과 이후가 너무 상반된 본인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 전 장관의 어떤 조로남불랄지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모순된 책의 내용이고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검사 출신 김광삼 변호사님의 돌직구, 조 전 당시 민정수석의 내로남불에 대한 지적인데 전재수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뭐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이제 조국 전 장관이 검찰 조직을 또는 윤석열 전 총장을 상당히 좀 낭만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검찰 개혁의 문제와 이제 그 비교를 하자면 조국 전 장관의 저런 이제 낭만적 인식이 조금 좀 의아스러울 수도 있는데. 의아스럽다. 왜냐하면 검찰 개혁의 문제는 어떻든 내사, 수사, 기소, 공판까지 70년간에 걸쳐서 압도적이면서도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찰의 권력을 쪼개고 분산하는 것이었는데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저렇게 이제 좀 낭만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그 생각이 오히려 어떻게 이제 검찰 개혁에 조금 좀 그 과정이 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